네, 요즘 이슈 블랙홀은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조금 전 2부에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 문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자, 50억 사실이 공개된 후에 이재명 캠프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가성 뇌물의 일부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요. 어떤 대가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그 대가와 관련된 부분은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예. 아마 살펴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한 6년 정도 일하고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러한 대가라고 보기에는 많은 의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으로 산정을 한다 하더라도 한 2,500여만 원 정도가 정상적으로 200배가 넘는. 저 의원님. 네네. 지금 혹시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계시는 겁니까? 예, 핸드폰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화가 자꾸 끊어졌다 이어졌다 해가지고 지금 일단 상태는 좋으니까 일단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또 대가성 뇌물의 일부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셨던 겁니까? 그건 아마 수사를 통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 50억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납득될 수 없는 대가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해명하는 측면에서도 퇴직금이다. 아니면 성과급이다. 나중에는 산재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느 것도 근거로 삼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화천대유 입장에서도. 그런데 이제 급하게 퇴사하는 시점도 신병을 이유로 대군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건과 관련해서 FIU의 어떤 자금 흐름과 관련된 수사가 착수된 전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님도 회계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 쪽에서 어떤 반박이 나왔냐면 아니 이게 구린 돈이었으면 그러니까 신고하고 세금까지 냈겠느냐 이런 식의 반박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뭐든지 다 금융 거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FIU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자금 흐름이 추적되지 않고 이 대장동권을 국힘 쪽에서 오히려 터트리지 않았다면 넘어갈 수 있었던 은밀한 거래였다. 물론 흔적은 다 남지만 이게 주목받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세금 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예전처럼 이거를 무조건 뭉개고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몰래 넘어가려다가 들켰던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국힘 쪽에서는 오히려 자살골을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살골이라 하면 어떤 뜻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처음에 화천대유 누구 것이냐 이렇게 맹공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결과적으로 화천대유라고 하는 소수의 투자자들이 큰 이익을 얻었는데 이거는 바로 우리 이재명 후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번 추석 밥상에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맹공을 펼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곽상도 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었고요.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러한 정황과 내용을 추석 전에 이미 지도부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맹공을 펼쳤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전에 뻔뻔함이라든가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 제보가 들어오긴 했지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뭘 조치를 취하는 데는 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의 그 해명을 나눴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보류하셨어야죠. 그런 제보까지 들어와가지고 의심스러운데, 근데 사실은 저는 구체적으로 알았을 거라고 보고요. 김재원 전 의원다운 답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알겠습니다. 국민들한테도 납득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중동이 일제히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이한성 씨가 천화동인 1호 이사로 선임이 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놨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한성 그분이 언제적 보좌관이셨을까요? 이화영 의원이 의원직이었던 게 꽤 오래전 얘기이긴 하죠. 그렇죠. 화천동인과 관련돼서 불거진 내용은 2015년 이후고 그다음에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PFV와 그다음에 화천대유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2015년인데 해당 인물이 1호 이사였다 여부에 대해서 관련성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곽상도의 아들이 관여되어 있거나 지금 말씀했던
오래전 보좌관이 관여되어 있는 사실조차도 묻혀 있었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하고 연결하는 거는 사실상 무리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화영 의원이 의원직이었던 게 오래전 17대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과 보좌관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그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을 언제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15년 전 그 보좌관과 의원의 관계였다라고 하면 네. 15년을 한결같이 이어오는 사이들도 있겠지만 뭐 4년이라는 짧은 의원 기간에 보좌관을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씩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그거를 일반화해가지고 15년 전에 보좌관이 15년 뒤에 특정 회사에 이사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제로 연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을 의혹으로 제기하는 쪽에서 계속 그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그 중간고리로서 유동규 이분을 지금 이제 지목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씨의 역할을 캠프에서는 어떻게 지금 파악 조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질문을 전에 받은 적도 있는데요. 뭐 일단 수석 대변인인 제가 캠프에서 뵌 적도 없고 대화 중에 그분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캠프에 뭐 조인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무근인 것 같고요. 그럼 사실로 확인되지도 캠프하고 연관된 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캠프와 연관된 건 둘째 치고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일을 할 때 그럼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당시 이재명 시장은 알고 있었느냐,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그거는 그분이 인터뷰를 한번 내셨더라고요. 예. 본인은 저기 기획본부장이었고 이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은 개발본부장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관여하고 혹시라도 뭐 부당한 의혹이나 설계에 관여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평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를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실무를 이동규 전 본부장이 맡았던 거고 이런 그림 속에서 결국은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인물은 이재명 현 후보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 확정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 하고 동일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정의 책임자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모든 의혹의 기결은 이재명으로 가는 것이고 심지어 이재명의 아들이 관계회사에 근무했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제기했던 것 같고 별로 일맥상통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일 뿐이죠. 하나만 더 제기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위례 신도시 개발도 대장동 개발과 닮았다 이 점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위례 신도시 거는 내가 자세히 내용은 모르는데 대장동과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의혹 특히 이제 화천대유와 관련됐던 혹시 비리 게이트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압력을 가하던 국민의힘 관계자들 그 엄청난 압박을 이겨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인 이재명이 공공개발로 돌렸는데 공공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지방채도 승인해주지 않고 개발공사를 만드는 것도 방해했던 그 세력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간 합작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성남시가 관여했던 모든 사업에 전반적으로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한결같이 공공이익을 환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분투했던 자기에게 지금 와가지고 더 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의혹의 중심에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적반하장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논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쪽에서 무고죄로요? 네, 뭐 적반하장이고 법률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예. 뭐 특검에 대한 입장은 이미 서쪽 캠프에서 안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지금 보시다시피 판판이 주장이 깨지고 있고 허위이고 엉뚱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대선이 몇 달 안 남았어요. 뭐 검사를 선임하는 과정과 법을 만드는 과정, 과거의 경험을 보게 되면 아무리 상설 특검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국민의 의혹을 신속하게 풀어나가야 될 검찰 수사와 계좌 추적이 임박해 있는데 이거를 피하고자 하는 국힘의 사실은 꼼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